인생에서 꼭 필요한 칭찬. 그런데 칭찬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아니에요 하면서 부정하거나 아직 멀었어요 이러면서 낮추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이 좋은 대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보단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와 더불어 덕분에 잘 된 거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해낼 수 있었으니 도움을 받은 게 맞죠. 그러니 앞으로는 칭찬을 받으면 덕분에 라는 인사로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행복한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024년 4월 7일 일요일 첫 곡은 나윤권의 그대가 있어 웃는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영케이입니다. 이 칭찬받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저는 칭찬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저 진짜 칭찬도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칭찬지옥이라는 그 컨텐츠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MC로 가가지고 오히려 칭찬할 때 그 받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받으면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그 읽어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뭐 인정은 합니다만 몸둘 바를 모르겠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온 그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춰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한참 멀었죠, 요 말들 진짜로 제가 앞에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닙니다가 아니라 소리가 들어가야지 좀 진심을 다한 그 낮춤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표현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분들 덕분에 내가 잘 되고 있는 거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열심히 사는 만큼 칭찬받을 만한 일들 많이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칭찬받을 때 웬만하면 이거를 기억해 보도록 할 건데, 저도 모르게 아마 습관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즘 감사합니다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기억을 해보려고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야 보다는 고마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준 덕분이야 라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과대 포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는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냥 마음 편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데키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My Music Day,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나를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데키라 가족들은 어떤 색깔을 가진 분들인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는 내 청춘의 한 페이지로 돌아가는 My Youth Day. 이번 주도 데키라 가족들의 2016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잠깐만, 광고구나.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이 밤을 채우는 고운 별빛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널 만나서 도무지 우울할 시간조차 없는걸. 아니 근데 Kiss the radio 같이 듣자.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읽어가는 책 속 청춘의 한 챕터를 펼쳐보는 시간 My Youth Day. 열정과 패기, 즐거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우리의 청춘을 추억하는 My Youth Day. My Youth Day입니다. 같은 시간 속 다르게 흘러간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6년의 다양한 추억들 오늘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 S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6년에 저는 재수생이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니까 오히려 신나는 음악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중 하나가 태연의 Why인데요. 공부하다가 가끔 독서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뭔가 울적할 때 사람마다 갈리는 것 같아요. 더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그 울적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더 좀 잔잔하고 서글픈 그런 노래들을 찾는 사람들. 근데 이제 S21님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음악을 찾아 들으시는 편이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울적하고 서글프고 뭐 다운이 될 때는 음악을 안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듣게 되면은 공부를 하듯이 혹은 다양한 그 공부를 위한 그리고 익히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돌아갈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그 울적함은 이 음악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안 듣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힘, 에너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민님께서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로 진로 고민 때문에 힘들 때 데이식스의 바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긍정 에너지 충전했어요.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래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따라 부르면서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거를 쓸 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데뷔 완전 극초반이니까 아마 2015년에 작업을 했을 거예요. 데뷔한 해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두 번째 미니 앨범 데이드림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고 그리고 2016년 초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2015년 저희 데뷔한 해에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시로 원리퍼블릭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 그냥 좋은 음악,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힘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추억이 담긴 노래 태연의 Why 그리고 데이식스의 바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의 Why 그리고 데이식스의 바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 건데요. 민님께서 저는 외국인입니다. 2016년부터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요. 책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국 노래를 찾아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인데요. 가사도 예쁘고 밝은 분위기라 좋아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맨 첫 문장에 저는 외국인입니다가 없었다면 절대 알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철자 완벽하고요. 그리고 문법도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냥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외국인분들한테 고맙고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면 쉽게 접하지 못할 언어들이 사실 살면서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가 어느새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익히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 맨 처음에 유학 갔을 때랑 지금 만약에 외국 나갔을 때랑 또 이 이미지가 또 달라진 것도 솔직히 느끼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빛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인정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한테도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K-팝에서 몸담고 있는 그 데이식스의 멤버인 영케이로서도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K님께서 친한 언니들과 놀러 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쿠아리움과 놀이공원이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탄 놀이기구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중 하나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놀이기구여서 물에 쫄딱 젖은 채로 덜덜 떨며 집에 갔던 게 생각나요. 당시 즐겨 들었던 노래 수지, 백현의 Dream, 그리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들이 2016년이었구나. 또 추억 돋네요. 근데 아쿠아리움과 놀이공원이 같이 있는 곳? 대한민국에 몇 없거든요. 그중 2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 둘 중 하나 있지 않을까. 네버랜드가 아닌 곳. 네버랜드가 아닌 곳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쿠아리움 하니까 저 생각이 나는 게, 저 어렸을 때 63빌딩에도 지금도 아쿠아리움이 있나요? 네. 거기에 정말 커다란 거북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북이를 제가 굉장히 자주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보러 간 게 아니라 정말 꽤 여러 번 보러 갔었어가지고 막 알아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재밌죠. 놀이공원에 관련해서 이제 캐나다 원더랜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국에서는 또 캐리비언, 거기는 뭐 놀이공원이라고 얘기하기엔 워터파크가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로 들어가는 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해골 바가지가 물이 꽉 찼다가 고개 숙이면서 그 물 떨어지는 그 폭포처럼 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엄청 막고 있었어요. 예,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떨어진다 하면은 가가지고 팍 맞고, 그냥 물 맞는 게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굉장히 즐겨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수지, 백현의 Dream, 그리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J 영케이와 함께하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지금은 추억 속 한 페이지를 열어보는 마이 유스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주연님의 사연 소개해드릴 건데요. 짝사랑하던 오빠와의 심쿵 모먼트가 많았던 2016년. 등하교하는 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좋아하던 오빠는 다른 학교였지만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등교할 땐 뛰어오는 절 보고 일부러 천천히 버스에 타기도 하고, 야자 끝나고 버스에서 제가 잠이 들면 내릴 때 깨워주던 것도 좋았어요. 교통카드 잔액이 모자랄 때는 학생 2명이요 하면서 민망하지 않게 챙겨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 문득 또 생각이 나네요. 존박의 네 생각 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마이유스데이를 하면서 이제 추억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2016년 지난주에도 짝사랑 사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모두가 이제 짝사랑을 하면서 또 지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니까 막, 끝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우리는 멀어졌다라고 엔딩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 김주현님 같은 경우는 좀 이어질 만한 그런 신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짧은 사연 안에서도 학생 2명이요? 학생 2명이요? 그리고 잠이 들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워주시고, 다른 학교였는데 뭐 어떻게 통성명은 한 건가?
통성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리고 눈빛 그 시그널이 오고 갔던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뛰어오는 걸 본다? 아, 이 친구 오는구만. 잠시만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타고. 물론 이 모든 게 뭐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혼자 아니에요. 이건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깨워주셨다? 학생 2명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등교할 때 뛰어오는 절 보고 천천히 탔다. 이거는 뭐 오해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이거는 뭐 깨워준다. 학생 2명이요. 이거는 고백이나 뭐 서로가 좀 다가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문득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그 뒤에 스토리가 지금 안 써 있습니다. 이게 짝사랑에서 끝났을지 아니면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아니야. 어느 하루 이 버스를 놓친 거예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다렸다가 어제는 그 몸이 아프셨어요? 안 타셨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러자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요. 긁적 그러면은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그 어제 저 안 탄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보고 늘 이제 같이 타니까요.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통성명 할 필요 없겠다. 그 명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누구누구는 그럼 뭐 오빠라 그랬으니까 누구 오빠는 어제 뭐 어떤 거 좋아해요? 뭐 이렇게 뭐 대화가 이렇게 슬슬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함께 그러면 오늘 학교 끝나고 이따가 뭐 어디에서 만나서 밥 한 끼나 할까요? 떡볶이 한 잔 할까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됐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짝사랑 사연 갑니다. 이어서 1919님께서 중학교 3학년 첫사랑을 했던 시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친구를 길에서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어 다이아의 그 길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동네 산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 아쉽네요. 안타깝게도 1919님께서는 엔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번 마주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거리를 거닐고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약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저기 지나가는구나. 과연 그는 혹은 그녀는 이 시선을 느꼈을까요? 느꼈을 텐데. 이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선을 안 느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시선이 시선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한마디로 이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 참 멋진 제목이죠? 언젠가 노래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이라는 제목은 이제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사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쓰기에는 좀 너무 직설적인, 그러니까 너무 드러나는 제목이라서 아마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만약에 제가 이런 제목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번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추억송 존박의 네 생각 그리고 다이아의 그 길에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밤을 채워줄 라디오 매일 너의 얘기 전부 여기 다 털어놔줘 우리가 들어줄게 끝까지 너와 나 그리고 모두 활짝 웃을 때까지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전 DJ 영케입니다. 자, 오늘의 My Youth Day 2016년의 페이지 열어봤고요. 제가 소설을 한 편 쓰는 바람에 어느덧 마지막 사연까지 왔습니다. 루치아님이 보내신 사연 만나볼게요. 제 시간을 루팡한 드라마 시그널 떠오릅니다. 데키라를 들으면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2016년에는 시그널을 볼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끝나고 예고가 나와서 엄청 아쉬워했거든요. 최근에 시그널 시즌2 제작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너무 기쁩니다. 노래는 드라마의 OST
장범준의 회상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시그널 이 약간 그 타임 리프? 예, 타임 리프 혹은 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지요. 본 적이 있냐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알 만큼 워낙 또 유명했던 드라마고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치아님의 신청곡 장범준의 회상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 My Music Day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kiss the rain 소리 질러도 속삭여도 okay 빠짐없이 다 들려줘 보내주는 말 다 내가 받아줄게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데이식스의 영케이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My Music Day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톡톡톡 예뻐지는 톡센필에서 썬블록을 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 거예요.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데키라 있어서야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들려주고 싶은 노래, 말해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 My Music Day. 여러분의 이야기와 노래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내드린 주제에 맞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주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를 표현하는 색깔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제 미리 알려드릴게요. 바로 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flower 또는 뭐 꽃과 관련해서 생긴 에피소드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마이뮤직데이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 건데요. 은영님의 사연입니다. 투명색도 색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전 투명색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와, 너 진짜 투명하다 거든요. 제 얼굴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다 드러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보인대요. 덕분에 전 매번 몰이와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응이 너무 투명해서 재밌다나 뭐라나. 그래도 전 투명한 제 성격 너무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들으면 저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생각나는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세븐틴의 Swimming Pool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투명색도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나? 없나?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여기 My Music Day에서는 예,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이 투명한 성격 굉장히 응원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숨기고 싶을 때 못 숨기니까 좀 그걸로 이제 놀리기도 하고 가끔은 좀 특히나 어릴 때일수록 짓궂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의 친구들이 큰다면 그 짓궂음은 배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만큼 또 순수한 마음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응원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투명색도 색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라고 했을 때 혹시 투명 인간처럼 좀 이렇게 어디에든 슬쩍
있는 듯 없는 듯 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있는 듯 없는 듯도 응원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튀고 활발하게 막 주목을 받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동체가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명 인간이라기보다 잘 스며드는 그리고 어떠한 색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영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세븐틴의 Swimming Fool. 오마이걸의 돌핀, 세븐틴의 Swimming Foo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나를 표현하는 색깔 소개해드릴게요. 썬님께서 전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보라색 담당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아리 친구가 각자의 이미지에 맞게 배드민턴 공 깃털로 키링을 만들어서 선물했던 적이 있거든요.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컬러를 다 다르게 했는데 전 보라색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라색이 제 최애색이 되었어요. 노래는 듣기만 해도 보라보라한 아이유의 라일락 듣고 싶습니다. 오, 약간 배드민턴계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각자마다의 색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검정색이라고 제 최애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저 한때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또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라색을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김수진님께서 나를 표현하는 색깔이라는 주제를 보니 오랜 옛날 고등학교 시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보랏빛 향기가 생각납니다. 노래방에 가면 꼭 불렀던 제 주제곡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랏빛이 제 인생에 새겨졌는지 지금은 보랏빛 피땀 눈물을 DNA에 새긴 BTS의 팬 아미가 되었습니다. 서사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 퍼스널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색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좋아하는 색 또 잘 결정을 하시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라색 좋아하면은 또 위대한 아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라일락 그리고 전미도의 보랏빛 향기. DJ 영케이와 함께하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지금은 My Music Day, 나를 표현하는 색깔을 주제로 사연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색을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 건데요. 루사님께서 저는 하늘색이요. 정확히는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는 하늘의 색입니다. 제가 유독 하늘을 정말 많이 보고 그리고 또 하늘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마랑 같이 걷는 날이면 하늘이 어떤 색이든지 일단 우와 오늘 하늘색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해서 엄마가 항상 신기해합니다. 노래는 맑은 하늘을 보며 듣기 좋은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밤하늘을 보면서 듣기 좋은 하현상의 등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너프님께서 저는 하늘색을 닮고 싶어요. 하늘은 넓고 무한하다는 게 특징인데 저도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처럼 살고 싶어서 요즘은 자기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답니다. 푸르른 청춘의 색, 하늘 생각하면 떠오르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색깔에서 얼마 전에 또 석양색 스틸 선셋 그 노래를 추천하면서 그 석양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석양색도 뭐 다양한 색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하늘색이라고 아예 통틀어 버리면은 그렇죠. 석양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 블루의 그 하늘색도 포함이 되면서 가끔 저는 그 되게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색 중에 하나가 약간 우중충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막 구름이 뭉게뭉게 약간 회색빛의 구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늘빛이
약간 초록빛도 띄면서 노란색 빛이 이렇게 띄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하늘색은 진짜 온갖 색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그 색은 아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색이랑 이 차 선텐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색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본 색은 그 차 안에서 봤었던 색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뭐 붉은색 당연히 있지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방금도 말씀드렸고, 저 파랑색 당연히 있고, 어두컴컴해지면 이제 뭐 남색 나오죠. 그리고 석양의 보랏빛까지. 정말 무지개 색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색이. 그리고 심지어 검정색, 그리고 엄청 밝을 때 약간 거의 흰빛이 도는 하늘색도 있잖아요. 온갖 색이 다 있습니다. 아, 먹구름 있을 때 회색빛도 도는구나. 그렇게 무한한 색의 가능성을 가진 하늘색처럼, 이너프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는 하늘색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십시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하현상의 등대,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그리고 딕펑스의 비바 청춘. 수고 많았어요. Have a good night. 긴 밤 하루도 정복했어요. 오늘도 That is good enough, good enough, good enough.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하현상의 등대, 유다빈 밴드 오늘이야, 그리고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오셨는데요. 아까 등대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데키라 있어서야가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데키라 애청자분들이라면 이게 또 우리 로고송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뭔가 가사 중간에 데키라 있어서야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52님의 사연 만나볼 건데요. 저는 나를 표현하는 색깔 말고 워너비 색깔로 초록색 정했습니다. 초록빛 나무를 보면 마음이 릴렉스되고 눈도 편안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평소에 초록색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노래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록색이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라면서 이게 진짜 편안하게 해주나? 의문은 가졌던 것 같은데, 어느덧 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산에 갔을 때 특히 이런 푸르른 풍경이 펼쳐졌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그 장소 때문일지 색 때문일지는 몰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푸르다라는 단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초록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이제 하늘색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정말 넓은 폭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글 참 신기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햇빛님께서 저를 표현하는 색은 칠판 색깔입니다. 명도 낮은 진한 초록색, 뭔지 아시죠? 그걸 배경으로 매일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의 애착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그림 작품을 게시하면서 이런 건 초록색 배경 위에 붙여야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아쉬워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다 됐다고요. 신청곡은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소란의 괜찮아입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무슨 색인지 알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 분필 지우개 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팡팡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우개 청소기 같은 것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지우개 청소기도 어느샌가 등장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위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흡입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 칠판 많이 안 쓴다는 소문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라고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이니까 거길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아직 칠판 쓴다,
당신들 그렇게 우리 모르는 걸로 답변 내리지 말라. 우리도 칠판 쓰고 분필 사용하고 분필 지우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기본 자백 콩깍 KBS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래서 칠판은 어쨌든 뭐 많은 추억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고수분들 그 점선 그릴 때 따라락 되는 거, 그거 너무 신기하거든요. 대충 무슨 느낌으로 하는 건지 알겠는데 좀 신경 써서 따다다다다다다닥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진짜 고수 선생님들은 그냥 선 그렸다 따라락 선 따라락 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온오프가 뭐 스위치 켰다 꺼듯이 너무 잘 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그러면 요즘 만약에 칠판을 안 쓴다 하면 화이트보드에서는 그 점선을 그리기가 더욱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하나하나, 아니면 또 새로운 고수들이 나타날려나? 그거를 타타타타타타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다. 약간 손목을 살짝 떨면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고수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기본자 100원 콤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어서 소란의 괜찮아 들려드리겠습니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전 DJ 영케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 건데요. NM님께서 제 별명은 노미나미입니다. 노랑에 미친 남이라서요. 노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물품이 거의 다 노란색입니다. 남편도 어디 가서 노랑노랑한 아이템을 발견하면 하나씩 사다 줘요. 신청곡은 주시크의 옐로우입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노란색으로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근데 취미 같은 느낌인 거죠. 수집하는 그런 아이템들로 좋아하는 색으로 통일시켜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도 더 편안해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NM님의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크의 Yellow. 그대로 그대 내게 와줘요. 지친 몸을 내 품에 기댄 채 있어. 그대여 내게 말을 해줘요. 하루 종일 쌓여온 마지막 한숨까지 나에게 다 들려줘봐요.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전 DJ 영케이입니다. 5482님께서 최근에 매일매일 외출을 하다가 오늘은 도저히 나갈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잤거든요. 데키라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니까 힘도 나는 것 같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항상 이 시간을 지키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데키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매일매일 하다가 그게 끊기더라도 나의 하루 일과를 하지 못했네 라고 생각을 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보내는 날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날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욱더 본인한테 좀 편안한 하루하루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데이식스의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잘 자란 내 사람아, 굿나잇.